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025년 이전까지 공사를 마친 뒤 기존 제주공항과 함께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선택된 최적의 대안은 제2공항 건설이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환경훼손과 공사 비용이 적고 2개의 공항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기존 공항 확장은 대규모 바다 매립에 따른 환경훼손과 공사 비용 문제로 신공항 건설은 기존 공항 폐쇄에 반대 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제2공항 최적 입지로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제주공항과 항로가 겹치지 않고 기상 여건이 좋은 데다 환경훼손과 소음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겁니다. 곶자왈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생태계 지하수 보전 지역에 대해서도 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이 신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의 수용 능력이 연간 2,500만 명으로 제주공항보다 25%가량 많다고 밝혔습니다. 활주로 한계를 갖춘 5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항을 짓는데 4조 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4시간 운영 여부와 제주공항과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는 건설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도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저희가 건설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음 문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운영 시간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2025년에 제2공항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공항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수용 능력을 늘리는 단기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 부지에 포함된 신산리 등 5개 마을을 비롯해 성산읍 전역 1,760헥타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행정시에 신고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의 관문이 2개로 늘어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2공항 건설로 막대한 경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2,300만 명.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저비용 항공사 취향이 늘면서 제주공항 최대 수용 능력인 2,5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3년 뒤인 2018년이면 포화 상태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2공항이 건설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 표를 끊기가 참 어려운데 더 생기면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이용하기도 더 좋고 많이 편해져서 제주도에 더 많이 올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00만 명을 돌파한 관광객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간 2천만 명 이상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은 물론 제2공항 건설 공사에 따른 경제 효과도 2조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증가도 있습니다만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상당한 이제 신공항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수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숙박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원도정이 얘기하는 미래 비전의 그 가치가 지켜질 수 있을지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공항 입지로 서귀포시 성산읍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자 지역 주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매우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당혹감 속에 주민 피해 우려도 제기되자 도지사가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 부지로 결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
철저한 보안 속에 갑작스럽게 부지가 선정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무슨 깜짝 취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은 저희들 지역 주민들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 드는지 아십니까? 공항 건설로 당장 60여 가구가 이주해야 하고 토지 수용도 불가피한 상황. 소음 피해는 물론 재산상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내리는 데나 뜨는 데나 방정 한 1km 전방에는 사람도 살 수 없고 그 근방에 모든 토지가 사실 누구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산상 불이익이 엄청나게 올 건데.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주민들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공항 주변을 에어시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회의시설, 쇼핑, 다음 여러 가지 관광 관련 시설, 그리고 앞으로 기획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과 금융 기능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현재의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제2공항 개항 시점을 2023년까지 앞당겨야 한다며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된 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제2공항 건설에 적극 협력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제주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예산 문제를 감안한 차선책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동의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제주 서부 지역이 입지로 유력하다는 예상을 깬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마지막 순간에야 결과를 알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원희룡 지사를 만나봤습니다. 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쉬운 점은 없으신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막상 발표를 듣고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당황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정확히 예측은 못했었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는데 조금 뭐랄까요, 당혹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25년 동안 논의만 있으면서 지금까지 표류하다가 어렵게 국가적인 결정을 내렸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재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앞으로 앞당겨서 잘 실현시킬 것인가, 거기에 우리 힘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2공항이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되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은 반영이 된 것입니까? 제주도는요, 입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야 된다. 비밀 유지 각서 쓴 사람 외에는, 왜냐하면 투기 때문에 값이 오르면 국가 재정 형편상 못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예 배제를 했고요. 대신에 환경을 보존하는 가치라든가 기존에 여러 가지 공항 계획들이 나왔을 때 나왔던 이미 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사전에 후보지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풀어가시겠습니까?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추측으로만도 지금 투기가 아주 활개를 쳤지 않습니까? 이 발표를 한다는 것은 공항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투기로 이미 가격이 만약에 올라버리면 지금 국가 재정으로 공항 부지를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과정에는 비밀 유지 각서를 쓴 용역 관계자의 극소수 외에는 아무도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알지 못하도록 했고요. 도지사도 최후의 순간에 알았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면 관광객이 지금보다 2배, 2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도 난개발, 투기 문제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섬이기 때문에
그 외부의 관광객이나 투자는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그게 난개발이나 또 이 사무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투자는 저희들이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나 투자의 방향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정책적인 그 규제와 어떤 그 지원 방향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를 실제 정책에서 반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조정 작업들을 이미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버자야 제주리조트의 소송 업무는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고 부장판사 출신 등 변호사 6명이 소송 대응팀에 투입됐습니다. 버자야 측은 지금까지 2,500억 원가량을 공사에 투입했고 분양 지연에 따른 관리비와 위자료 등도 주장하고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던 교장 공모제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진행된 교장 공모제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적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응모자 접수가 끝나기 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5건은 주의 처분을 내렸고 일정 횟수 이상 탈락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주 장애인 인권 포럼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지역 주요 기관 인터넷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이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언론사가 65점으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인권 포럼은 화려한 시각적 효과가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8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가 오늘 제주시 한라체육관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 등 도내 기관단체 100여 곳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화재와 자연재난, 교통과 생활안전 등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제주항에서는 선박사고를 대비한 구명장비 착용과 선상체험도 운영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1출봉 입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와 1톤 화물차가 부딪혀 화물차 운전자 41살 고모 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가 도로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함께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목심 2톤의 제조 일자를 바꾼 뒤 1,600여만 원어치를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하고 미국산 고기를 한우갈비와 섞어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